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라 만상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4월 9일 화요일 밤 시간입니다. 서울이 밤 시간이니까 자카르타는 2시간 좀 뒤늦게 따라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총선을 하루 앞두고요. 저도 투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들 피트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게들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그리 움직일 데가 없는 것도 같고요. 이들 피트리는 바사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요, 영어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아이들 피트리라고 말하고 있죠. 하여간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르바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마단 금식을 끝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슬라맛 하리라야 이들 피트리 혹은 또 이런 인사말에다가 모혼 마압 라이르단 바틴 이런 인사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 뜻을 좀 말하자면은 하리라야 큰 대명절이죠. 이들 피트리 대명절을 즐겁게 또 혹은 좋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은 그 뒤에다 붙이는 말은 모혼 마압, 아이고 제가 잘못을 받아주세요. 라히르단 바틴. 제가 아마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라힐 그러니까 원죄가 되겠죠. 원죄와 바틴 이런 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내가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건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 톱뉴스를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톱뉴스는요, 교통사고, 찌깜백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찌깜백으로 가는 고속도로 57km 지점, 그러니까 마지막 휴게소를 좀 지나는 곳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반대편 도로로 나가는 그 도로 그러니까 반둥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둥으로 나가는 길과 찌깜백으로 계속 가는 고속도로 그 사이까지 역방향 임시 도로를 냈는데요. 여기서 그만 정면 충돌하고 만 것입니다. 뒤에 오던 버스 그 다음 앞에서 오는 버스, 미니버스, 그리고 또 이쪽 자카르타에서 나오는 미니버스와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12명이나 숨졌는데요. 차량 2대는 그 자리에서 불타버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들은요, 중부자와 꾸두스와 서부자와 치아메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죠. 아마 자바 동쪽으로 가려는 사람들과 그 반대쪽으로 자카르타를 거쳐서 수마트라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부자와의 꾸두스라는 말이 참 이상한 동네 이름이죠. 이건 바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와에 있던 말은 아니란 거죠. 누가 이 동네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요. 이 말은 중동 아랍어입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중동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이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건데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꾸두스라고 이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이 꾸두스라는 지명이요, 오래전에 이곳 사람 하나가 중동에 가서요,
이슬람이 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동네 이름을 마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꾸두스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것, 그러니까 판투라를 지나는 국도들은 곳곳에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다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물이 빠져야 될 텐데 잘 빠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사실 이번 가변 차선제는 인도네시아가 보통 하는 그런 교통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면은 버카시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보고로에서 짜왕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은 한쪽 그러니까 반대편 길로 나가서 거기다 신호를 쭉 놓으면서 차선을 바꿔서 다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그 찌깜백에서 나가다가 거기서 그만 서로 모르고 이렇게 서로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오는 사람은 이게 무슨 가변 차선제야 뭐야 이런 거를 모르고 그대로 그냥 달려오다가 양쪽 차들이 맞부딪히게 된 것이죠. 참 대단히 위험한 차선 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요, 자기가 먼저 가려고 또 빨리 가려고 차선을 바꾼 것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경찰만 없으면은 그저 역주행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습관들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토바이가 심한데요. 이 사람들은 역방향으로 아무렇게나 막 다니거든요. 경찰만 없으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다니는 게 보통이고 이런 습관이 이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그저 자기가 운전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니스와 간자르치기요, 이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가 원래는 톱 뉴스로 나와야 맞는데요. 이 교통사고가 워낙 대형 사고다 보니까요. 일면 톱으로 거의 다 위치를 차지해 버리니까 정치권 뉴스는 아래 하단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요, 아니스하고 간자르가요, 그 변호사들이 이거 대통령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우겨댔습니다만, 이 헌법재판소 8명의 판사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장관 증언으로 4명이나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여기까지 나와서 증언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모든 신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부정선거 공이요, 헌법재판소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22일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환 주장에서 벗어나 있던 조코위 대통령은요, 지난주에 잠비를 다녀왔는데요, 그 후에 자카르타로 돌아와서는 스넨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자회견까지 갖고 있는데요, 하리라야를 맞아서 귀향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르바란 귀향 행렬은요, 좀 한산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만 대 가까운 차량이 고향에 다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붐비던 메라칸과 자와 트란스 고속도로는 눈에 띌 정도로 차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니기가 편해졌다 하는 이런 표현을 란다이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란다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울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보통은요, 교통방송에서 라마이 란짜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붐비지만은 그런 대로 잘 빠진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란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을 좀 제가 읽다 보니까요, 더 웃기는 뉴스가 있습니다. 거의 주와 주, 그러니까 프로빈스와 프로빈스를 넘나드는 버스들은요, 이상하게도 빵빵하는 크락션, 정상적인 크락션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는 크락션을 달고 다닌다는 뉴스입니다. 오래전에요, 보그르시에도 보면은 그런 조그만 차들이요, 택시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적을 내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때 그만두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형 버스들이 이걸 달고요, 매 순간마다 그런 경적을 울리면서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적을 울리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남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앞이나 뒤에 가던 차량이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고요. 그 옆을 지나는 오토바이들은 더 많이 놀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두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텔롤렛이라고 말합니다. 이 텔롤렛, 이것은 음성어 같은데요.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이걸 계속 해보세요. 텔롤렛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동차들이 빵빵하는 그런 크락션이 아니고요. 요즘은 좀 더 발전해서요, 리프레인 라구라는 그런 걸 달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큰 합창을 하는 그런 걸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버스는 고향 마우메라라는 노래를 틀고 다니고, 어떤 차는 또 징글수스 무르니 나셔널이라는 유행가를 크게 틀어대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반면에 애들은 저게 뭔가 하고 더 좋아한다고 해서 참 묘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소식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신문은 이상하게도요, 외신이 한 꼭지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동에서요, 이란 군 수뇌부들이요, 많이 죽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대사관 건물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대사관은 공격을 안 했는데 그 건물 옆에다가 한 건물을 더 짓고요, 이어서 짓고 그 안에서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이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던 그 장교들이 사망을 했다는 건데, 이걸 이란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요,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을 폭격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국은 우리가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건물은요, 자카르타 한국 대사관 옆에 보면은 코리아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사관과 코리아 센터라는 건물이 같이 붙어 있었던가 봅니다. 이 어떻든 대사관 건물을 공격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건물은 자기 나라가 아니고 그런 치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할 수 없도록 서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교적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대사관 건물을 공격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 건물만 살짝 그냥 폭격을 해버린 것이죠. 예전에 후세인도요, 자동차에서 내리는 거를 골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은요, 대단히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마스와의 내전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곧 이것도 종식되어서 중동이 좀 안정세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네시아가 요즘 들어서요, 좀 성급하게 또 좀 서두른다 할 정도로요, 군사 장비에 몰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랑스제 그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오겠다든지 또 6월 달에 미국산 그 F-15 전투기를 들여온다든지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자체에서 무기라든지 탄약 그 외에도 잠수함도 프랑스에서 서라바에 있는 빨 조선소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반둥에서는 장갑차는 뭐 이미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해 보려는 목적이 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런 그 목적은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중국해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남북한,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 상태,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그런 해협 전쟁, 이런 가능성들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자카르타에 사는 교민들도요,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